조양호 회장 연이은 갑질 사태가 불거진 후 처음으로 검찰 수사를 받기 위해 포토라인에 섰었는데요. 한진그룹 회장이자 가장으로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 국민들에게 사과의 말을 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했지만 결국 별다른 말이 없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재벌 총수나 정치인이 포토라인 앞에 서게 되면 이 기자들이 자연스럽게 받고 있는 혐의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예. 조양호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 공세에도 앞서 그 포토라인에 섰던 이명희 씨와 조연아, 조현민 이 두 자매처럼 형식적인 답만 내놨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두 딸과 아내분에 이어서 이렇게 서시게 됐는데 국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검찰의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상속세는 왜 안 내신 겁니까? 검찰의 모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속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탁기업 주식 비싸게 팔라고 치셨어요? 취재진의 질문에도 묵묵부담으로 포토라인에 서지도 않은 채 조사실로 직행했습니다. 자, 황윤표 기자. 네. 조양호 회장 구속영장 기각됐어요. 법원이 구속영장 기각한 이유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앞서 이명희 씨도 그렇고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 우려가 없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예. 불구속 수사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조 회장이 지금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긴 하지만 이 검찰이 혐의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도 갖고 있기 때문에 증거 인멸의 가능성도 낮게 본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검찰이 조양호 회장에게 적용한 혐의는 뭡니까? 일단 조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모두 5가지입니다. 예.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이 있고요. 예. 이외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횡령과 배임, 사기, 그리고 약사법 위반 혐의 등인데요. 예. 이 조양호 회장과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등 5남매는 부친인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모두 500억 원의 상속세를 내지 않는 혐의로 고발돼 이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된 혐의는 좀 빠져 있는데요. 상속세 포탈면은 빠졌다고 하는데 그건 왜 그런 겁니까? 조 회장 등 5남매가 내지 않은 상속세는 약 500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데요. 예. 이 공소시효와 고의성 여부를 두고 지금 검찰과 이 조 회장 측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조 회장 측은 2002년 조중훈 창업주 별세에 의해 남긴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며 이후 2016년에 이를 발견해서 국세청에 신고를 했고 앞으로 납기일에 맞춰서 모든 세금을 내겠다 이렇게 입장을 내놨는데요. 예. 또 남매 간의 협의 과정을 거쳐서 올해 1월 국세청에 상속세 수정 신고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마디로 고의성이 없었고 또 10년인 공소시효가 지난 일이기 때문에 유죄를 물을 수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에 예. 대해서 이제 검찰도 법리적 문제를 따져서 더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서 이번에 구속영장 청구 혐의 중에서 상속세 부분은 빠지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아버지 고 조중훈 부친이 남긴 유산 관련해서 이번에 적용된 혐의는 뭡니까? 네, 조 회장 등 일가가 조중훈 전 회장으로부터 상속받은 해외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가 됐습니다. 예. 정확한 법령은 국제 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입니다. 예. 해당 법률에 따르면 해외 금융기관에 개설된 계좌에 50억 원 이상을 보유한 이 국내 거주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신고 안 한 거죠. 검찰은 조 회장이 해외 계좌에 보유한 돈이 7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조 회장이 두 딸과 아들에게 경영권을 넘기는 과정에서 네. 계열사 주식을 비정상적으로 매매한 혐의도 포착됐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3년 9월이었는데요. 조 회장이 한진그룹의 지주사 전환을 앞두고 이 3남매에게 대한항공 지분을 1%씩 증여합니다. 그런데 이 증여세를 내기 위해서 이제 꼼수를 좀 동원했는데요. 예. 앞서 3남매는 한진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으로부터 이 보유 주식 2만 3천여 주를 주당 10만 원에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2014년에 정석기업이 이 주식을 25만 원에 다시 되사줬습니다. 예. 검찰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3남매가 90억 원의 차익을 얻었고 정석기업은 그만큼 손해를 입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이런 과정을 지시했던 조 회장은 비상장사인 정석기업의 주식 가격을 합리적으로 평가해서 오른 가격에 사들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조양호 회장에게 적용된 배임 혐의 가운데 조 회장 본인과 장녀 조연아의 변호사 비용 수십억 원을 회사 돈으로 처리한 혐의도 적용됐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2014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만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이 있었죠. 예. 대한항공 조연아 전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사 돈으로 지불한 것이 검찰에 포착됐습니다. 당시 제가 취재를 했었는데 조연아 씨에게 붙은 변호사만
거의 10여 명에 달했습니다. 예. 구치소에 40일 정도 있었는데 이 변호인 접견만 81차례 있을 정도로 거의 이게 집사 변호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돌았었는데요. 예. 뿐만 아니라 조 전 부사장에게 폭언과 폭행을 당한 여승무원이 미국 법원에 제기한 이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과 박창진 전 사무장이 미국에서 제기한 정식 재판 청구 소송의 변호사 비용 역시 회사 돈으로 지불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조양호 회장도 지난 2015년 문희상 의원의 조카 취업 청탁과 관련해 참고인 조사를 받을 때 변호사 선임 비용을 회사 돈으로 처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는데요. 예. 이 대한항공이 이 부녀 변호사 비용 대납 액수는 수십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은 이게 개인 비리를 회사 돈으로 처리한 것이 횡령과 배임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위 혐의가 사실이라면 분명히 회사에 손해를 끼친 셈이 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그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와 관련해서 공정거래법 위반과 그 횡령 혐의도 지금 받고 있죠. 네, 그 뭐 불필요한 중간 과정을 만들어서 통행세를 생기는 소위 그런 수법인데요. 네. 이 대한항공은 면세품 수입 과정에서 이런 회사를 만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대한항공은 기내 면세품을 수입할 때 이 물품 가격에 3에서 5%의 수수료를 챙기는 트리온 무역이라는 중간 회사를 거쳤는데요. 네. 이 회사의 이제 밖에서 볼 때 대표는 전직 한진 계열사 임원이지만 이 사실상의 주인은 이 조 회장 3남매였습니다. 또 조 회장과 그 부인 이명희 씨가 공동 대표인 그 미오 인터내셔널이라는 회사를 통해서도 3%의 통행세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밖에 또 부동산 관리 회사인 정석기업의 한진그룹 각 계열사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조양호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들여다보면 그걸 마치 개인 회사처럼 경영한 정황이 곳곳에서 보여집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조 회장 그 차명 약국을 운영하는 혐의도 받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래도 명색이 그룹 회장인데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어서 약국을 운영했나 싶네요. 그렇습니다. 아까 조 회장이 받는 혐의 중에 약사법 위반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 검찰에 따르면 조 회장은 지난 2000년부터 인천 그 인하대병원 근처에 약사와 임용 계약을 맺고 일명 그 사무장 약국을 열었다고 합니다. 네. 그룹 계열사인 정석기업이 갖고 있는 빌딩에 약국 공간을 내줬는데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열 수 없고 약사가 이 면허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검찰은 이 약국이 약 18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하게 챙긴 그 1,000억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이 특경법상의 사기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이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예. 하지만 조 회장은 약국과 관련해서도 이 대부분의 혐의를 지금 부인하고 있는데요. 한진그룹 측은 정석기업이 약사에게 약국을 대임대해 준 것이며 해당 약국에 조 회장이 투자를 한 적도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네. 또 1,000억 원대 이득에 대해서도 이 약사가 약국을 20여 년간 운영하며 얻은 수익으로 이 조 회장과는 무관한 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그렇군요. 그 비리 의혹도 참으로 다양합니다. 자, 조양호 회장, 향후 사법 처리 전망 어떻습니까? 네, 상속세 탈루 의혹의 경우 한진그룹은 이미 자신 신고를 했고 신고 후 국세청이 허가해준 납부기간이라는 이유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검찰은 이미 조세 포탈이고 이후에 상속세를 내봤자 범죄 성립에 영향이 없다 이런 입장인데요. 기본적으로 조세 포탈 액수가 10억 원이 넘으면 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입니다. 예. 검찰의 주장이 받아들여진다면 중형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영장 청구 범죄 사실이 모두 인정된다는 전제 하에 10년 이상의 중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죠. 다만 그 조양호 회장이 배임이나 횡령 관련해서 손해액을 얼마나 보전한다든가 향후 조치를 취하냐에 따라서 약간의 가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 이번 사태를 부른 막내딸 조현민과 부인 이명희 씨는 구속을 면했는데요.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혐의에 비해 무리수였다라는 주장과 유전 무죄다라는 비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번 사태의 장본인인 조현민은 왜 영장 기각됐고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그 조현민은 광고대행사 직원폭행과 업무방해죄로 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이제 검찰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네. 검찰은 영장 신청 후에 그 폭행 피해자인 광고대행사 직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치 않아서 이제 공소를 제기할 수 없었고 네. 또 조 전무가 유리컵을 던진 부분은 그 사람이 없는 방향을 향해서 던졌기 때문에 폭행죄가 성립되기 어렵다 이렇게 이유를 밝혔습니다. 결국 업무방해 혐의 하나만 적용이 됐는데 이 역시 이제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서
당시에 이제 광고 시사회가 있었죠. 이 광고 시사회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서 다툼의 소지가 있다. 이런 설명을 내놨습니다. 이 검찰은 조현민의 주거가 또 일정하고 현장 녹음 파일 등 관련 증거가 이미 확보돼 있어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 염려도 없다고 밝히면서 이제 불구속 수사 의지를 밝혔는데요. 결국은 이제 피해자와 합의하면서 사실상 이번 사건은 종결이 됐습니다. 모전, 여전이랄까요? 조현민의 어머니 이명희 씨도 욕설과 폭행 갑질에 이어 불법 가사 도우미 채용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모두 기각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이명희 씨의 이 폭언, 폭행, 갑질 피해자 10명이 처벌을 원한다고 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영장 신청 나흘 만에 5명이 처벌 불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네. 법원은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한 점에 들어 증거인멸 우려 없고 또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에 들어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네. 이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데요. 이 추가로 공개된 전직 운전기사의 욕설 동영상을 통해 이명희 씨가 평소 피해자들이 이 갑질을 문제 삼으면 돈으로 입막음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예. 너 어따라! 또 오늘 상품 초과로 지켜갈 거야. 만나기도 쉽고 이렇게 그냥 깔끔하게 하려고 그 계좌이체를 해달라 그러니까 이게 회사 그 경비 업무 처리하는데 좀 정하니까 현금으로 드리겠다. 5만 원 몇 번 나누어서 받았습니다. 결국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으면서 영장이 기각됐는데 이를 놓고 유전 무죄라는 비판도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필리핀 연수생을 불법 가사도우미로 채용해 출입국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역시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기각됐습니다. 네. 검찰이 이명희 씨의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어 앞으로 수사 결과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